목요일 증시라인 10일 이어가겠습니다. 브렉시트의 여파에서도 잘 헤어나왔고요. 또 유럽 은행들의 위기설 그리고 사드에 이르기까지 오늘 물론 소폭 조정을 받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여름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여름 장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직접 운용 현장에서 주식을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모시고요.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어떠십니까? 운영하시기. 뭐 올해 내내 뭐 박스권이다 또 뭐 중국 그 연초에 중국 위기다 뭐 이래가지고 또 브렉시트도 그렇고요. 참 운영하기 힘든 해가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상반기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만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94년도에 이 업계에 들어온 이후로 가장 힘든 해인 것 같습니다. 매년 힘들다고 그러시네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인피니티 투자자문이 하여튼 중점적으로 보는 어떤 시황관도 있을 거고 이런 산업은 우리가 좀 강점을 가지고 쭉 연구를 해왔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1년 동안 힘든 장이긴 했지만 네. 왜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시죠. 예. 그리고 또 앞으로 하반기 아주 강한 강세장을 예상하는데요. 또 희망적인 얘기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저희 펀드 매니저들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었다는 분들도 네. 최근 1년 동안에 뭐 80% 까먹었다, 번 거 다 까먹었다. 아이고, 예,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투자가 어려웠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시장이 약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시장은 뭐 1900, 2000에서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장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 2015년 7월 달 이후로 우리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18% 장중 빠졌었고요. 고점 대비 18%까지 계산해보면 빠졌었고요.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빠졌습니다. 영국 지수는 지금 고점 대비 30% 빠져 있습니다. 영국은 뭐 브렉시트 이슈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12년부터 15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나스닥 헬스케어 지수는 고점 대비 지금 35%나 빠져 있습니다. 지금 뭐 연중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도 섹터별로 보면 그렇게 추락한 업종이 있다는 얘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약세장이 1년 동안 지속됐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지금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하반기에 일단 그 인피니티 투자자문과 우리 박 전무께서 보시는 시장 전망 아까 굉장히 강세장이 연출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강세장이고 또 그 근거가 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막연하게 뭐 시장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펀드 매니저들은 대부분 강세장을 예상을 많이 하시죠.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뭐 증권사 지점 설명회 가서 죄송하지만 성장주 잔치는 끝났다. 네. 예, 지금 투자하시려면 금 ETF 같은 거 사시는 게 낫다.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저희 회사 운영회의에서 제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공격과 수비입니다. 예, 주식 투자도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수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최근 1년 동안에는 수비를 했어야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최소 6개월 동안은 아주 강한 장이 다시 오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공격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때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수비를 해야 되는 장에서 최근 1년 동안 베타가 높은 중소형주라든지 변동성이 높은 성장주에 계속 그 투자를 고집하셨다면 성과가 당연히 안 좋았을 거고요. 예. 펀드도 지금 중소형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5%에서 12% 가까이 언더퍼폼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작년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이어서 중소형 펀드가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었지만 약세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는 올바른 투자는 아니었다라고 제가 뭐 말씀드리고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자산운용사의 유명한 펀드도 보니까 작년 상반기 재작년까지 1등이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순위가
예, 완전히 업사이드 바뀌었더군요. 다운이라는 표현처럼 중소기업 펀드들이요. 예. 작년 상반기 상위권에 1, 2, 3, 4위 운용사가 지금 하위권에 네. 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지금 브렉시트라든지 사드 이슈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증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예. 겁니다. 그랬는데 뭐 단호하게 제가 3개월 동안에는 썸머 랠리가 올 거니까 저희 회사 운영회의에서 앞으로 브렉시트라든지 사드에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강 세장에서 어떤 주식으로 볼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라는 그런 말을 이제 모닝 미팅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강 세장이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 좀 설명드리면 강 세장이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주식 시장만 나홀로 강세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아주 강한 강세장이 오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강세가 반드시 선행돼야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화요일 날 아침에 일간지 B2, 경제면 B2면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치솟는 집값에 몸살을 앓는 지구촌. 서울 평균 집값이 5억을 돌파. 예. 네. 그리고 월급 한 푼 안 쓰고 집을 산다면 10년 한국은 걸린다. 예, 뭐 몇 년 걸린다. 예. 그런데 이런 기사가 아주 낯선 기사인가 생각해 보면 이런 기사를 많이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강세장 초입 국면에 그랬나요? 그때 2004년, 2005년,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강남의 집값 그리고 전국적인 부동산 열풍을 억누르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이때 나왔던 기사들이 저도 그때 집이 없을 때 월급쟁이로서 집을 사는 게 정말 불가능한가 이런 느낌을 줬었던 때가 바로 2004년, 2005년, 2006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면 집값이 강세를 보였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95년도에 커머디티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멕시코 사태가 일어났고요. 예. 태국 바트가 무너지고 아시아 외환 위기가 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의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반쪽짜리 경기 예. 속에서 8년 동안 커머디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아하. 95년부터 2003년도까지 예. 커머디티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건설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산업재부터 소재까지 이런 무거운 섹터들이 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마치 2008년부터 올 초까지 8년 동안 우리 시장에 있어서 조선소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빅베스를 네. 기록하면서 네. 철강이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고생을 했던 게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국면에서 페드는 2000년, 2001년, 2002년 동안 IT 버블이 붕괴가 되고 9.12 테러가 터지면서 공격적인 그 금리 인하를 단행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5%였던 연방의 기준금리가 1%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2004년 6월 달부터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가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던 아하. 때이고 예. 주식시장의 랠리가 순차적으로 따라왔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 집값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는 모습하고 초저금리 수준하고 지금 글로벌한 유동성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마치 2004,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네. 경기 관련주들이 턴어라운드하는 시점하고 그러니까 흡사다. 11년, 12년 전에 금융 환경과 지금의 금융 환경이 좀 흡사한 상황으로 돌아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식도 상응하는 랠리를 보일 것이고 미국 시장부터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런데요, 주식시장에 이렇게 상승세를 구현할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굉장히 의외다 이렇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다들 걱정하고 있는 네. 그 무거운 주식들이 움직일 거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근거는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유가가 30불 하향 돌파했을 때 유가 지금과 같은 유동성 수준에서 적정 유가 수준은 과연 얼마일까? 저는 80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80불 정도 해야 되는 유가가 30불이면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가 ETF에다가 투자를 하고 금 가격이 고점 대비 40%나 빠졌습니다. 네. 저는 금 목걸이 하나 없는 사람인데요. 네. 금 목걸이를 사는 것보다는 금 ETF를 사는 게 세금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금 ETF도 사게 되고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지금은 풍부한 유동성, 그동안에 풀린 자금에 비해서 예. 너무나 싼 국면입니다. 그래서 2002년 9월 달에
스웨덴의 조선소를 현대중공업이 1달러에 사오는 기사가 조선소에 나옵니다. 있는 골리앗 크레인이죠. 말매의 맞습니다. 눈물이라는 거죠. 말매의 눈물 맞습니다. 그때 스웨덴의 국영방송이 장송곡을 보내면서 그 장면을 네. 방영을 기억이 했었는데요. 납니다. 네. 예. 8년 동안의 그런 커머니티의 하락 속에서 스웨덴의 조선의 크레인이 팔렸던 그런 국면이 최근에 작년에 우리 조선소에서 빅베스가 나왔던 몇 조씩 어마어마한 그런 어닝 쇼크가 났던 그런 모습을 보면 구조조정이 8년 정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끝나가는 국면이다. 그런데 박 전무님, 네. 그 말매의 눈물이요. 지금 마산에 있는 송동조선의 그 골리앗 크레인이 네.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데 네. 한국에서 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지금 사가려고 최종 협상 중이래요. 그러니까 이 마산의 눈물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우린 이제부터 시작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의견 들거든요. 그래서 좀 네.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 이 글로벌리 보면 큰 흐름에 경기 관련주들의 고생이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이제 본격 상승세를 탈 것이다. 적어도 올해 하반기 특별히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적극적인 투자에 임하셔야 될 때다. 이런 그렇습니다. 판단이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지수 관련주, 대형주 쪽으로? 아니면 네. 그래도 매기가 살아있는 중소형주에 가야 될까요? 네. 아까 1년 동안에 실패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수비를 해야 될 때 베타가 높은 중소형주라든지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최소한 3개월 동안의 썸머랠리 아니면 제가 예상하는 내년 초까지 마치 9.11 테러 이후에 6개월 동안 시장이 급등했었던 그런 모습의 강세장이 온다면 대형주도 가고 중소형주도 가는 장이 올 겁니다. 하지만 중소형주가 베타가 높기 때문에 중소형주 수익률이 40% 난다면 대형주는 20% 나는 네. 그런 장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강세장에서는 최근 2012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3년 동안의 헬스케어 중국 소비 모멘텀 네. 속에서는 강세장에서는 잦은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바이앤홀드를 하는 게 올바른 투자인 것처럼 잠깐만요, 전무님. 오늘이 금통위 날이죠. 금통위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 나와 주십시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의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영국의 EU 탈퇴 결정 등으로 글로벌 금융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주요 국별로 그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의 경우 전월에 부진했던 고용 지표가 6월에 호전되고 소비도 증가하는 등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며 중국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유로 지역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높아졌으며 일본은 성장세가 여전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브렉시트 결정 직후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주요국의 신속한 정책 대응 등에 힘입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소비가 승용차 판매 호조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 투자도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그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0.8%를 나타내었으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7%로 전월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당분간 낮은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저유가로 인한 물가의 하방 압력이 약해지면서 상승률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주가는 브렉시트의 영향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빠르게 반등하여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원 달러 환율도 브렉시트 직후 일시 급등하였다가 반락하였으며 원엔 환율은 엔화 강세 영향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와 주요국 국채 금리의 하락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최근의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 국내 경제를 다시 짚어본 결과 경제 성장률은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정된 경제 전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 조사국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6월 성장의 하방 리스크 증대를 예상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정부도 추경 예산을 편성키로 하는 등 거시 경제정책의 완화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점, 그리고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브렉시트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서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용해 나가되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효과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세, 브렉시트의 파급 영향,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금리 동결 예상대로 됐습니다만은 금통위원들 전원 일치로 금리 동결했다는 소식 왔고요. 네. 자, 계속하시죠. 박사님. 네. 그래서 앞으로 3개월에서 한 6개월 동안은 오히려 이제 수비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근데 성향이 난 중소형주 투자는 안 한다고 하시면 대형주 투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금을 챙기고 브렉시트나 사드 이슈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물 옵션 같은 거 투자하시는 분들도 최근에 보면 계속 박스권에서 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양매도 플레이를 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지금 보면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지금 웨지형의 패턴이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웨지형이 마무리가 되는 게 7월 달이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방향성이 나타날 건데 8월 달부터는 조금 방향성 매매를 하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펀드 매니저를 선택할 때요, 세 가지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고 판정을 합니다. 절대 수익으로 돈을 벌었냐. 두 번째는요, 지수를 비트했냐, 지수를 이겼냐. 세 번째는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하죠. 그 경쟁사의 경쟁 펀드 매니저를 이기는, 이 세 가지를 다 이기는 펀드 매니저는 그야말로 좋은 펀드 매니저고요. 이 세 개 중에 두 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성적이 좋은 펀드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증시라인11에서는요, 한 가지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는 펀드 매니저를 그렇게 조건 하나 더 내세우고 싶습니다.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문은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리스크 온,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에 임하고 돈을 벌 때다,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올 연말 내년 초에 한 번 더 모셔서 그 성과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